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술처럼 세금을 줄여주는 마세TV입니다. 자, 5월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네요. 5월의 마지막 주가 바로 내일입니다. 좋은 즐거운 계획들 세우고 계신가요? 전 내일 또 청소년 경제교육이 하나 있어서 오랜만에 좀 휴가를 내서 그 자료 좀 준비하고 있는데 최근에 좀 많이 여쭤보셨던 부분, 그리고 5월 종소세 신고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서 한 번쯤 주택임대소득이 있으면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제목에 나와 있듯이 1주택자도 주택임대소득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주제입니다. 1주택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이제 1주택자는 월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비과세를 하죠. 근데 이게 9억이냐 12억이냐 혼동스러울 수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오늘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논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바로 주택수입니다. 이 주택수는 소득세법 시행령 8회 2에 열거가 되어 있는데요. 근데 우리 주택이란 뭐죠?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고, 이때 주택 부수토지란 주택에 딸린 토지를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가구 주택은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한다. 가장 큰 자가 2명 이상이면 각각의 소유로 하고,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명 이상인 경우로서 합의하여 그들 중 1인을 당해 주택의 임대 수입의 귀속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 사람만으로 한다라고 합니다. 자, 복습이에요. 그리고 19년 세법 개정을 통해서 소수 지분자, 공동소유 주택의 소수 지분자라 하더라도 공유주택 임대 수익금의 600만 원이 넘거나 이상이 되거나, 또는 기준시가 9억 원 초과하는 주택의 공유 지분이 30% 초과할 경우에는 소수 지분을 갖고 있어도 주택수에 포함한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전대나 전전세의 경우 임차인 또는 전세받은 자의 주택으로 계산을 한다. 그리고 부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부부 합산해서 주택수를 판단한다. 이렇게 기억이 나시죠? 자, 두 번째로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바로 과세 요건입니다. 자, 주택수는 부부 합산으로 판단을 한다라고 했고요. 부부 1주택이다. 그러면 원칙은 비과세예요. 다만 고가주택, 이때 고가주택은 기준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걸 이 주택임대소득에서는 고가주택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서 이 고가주택을 통해서 받는 월세는 과세 대상이다. 그리고 부부가 2주택자라면 월세 소득이 있고 2주택자라면 이때는 과세 대상이 된다. 그런데 주택임대 수익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신고를 하고, 2천만 원 이하이면 예전에 2018년까지는 비과세했지만 이제 18년 이후부터는 분리과세로 납세 의무를 종결할 수 있다. 그리고 부부 3주택이다. 그러면 월세와 전세보증금 가리지 않고 모두 다 주택임대소득으로 계산을 한다. 다만 어떻게 된다? 주택 전세보증금 과세 제외주택인데 뭐냐? 전용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동시에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인 주택은 이 주택에서 발생하는 전세보증금은 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국외 소재 주택의 경우에도 1주택만 갖고 있어도 이 경우는 과세 대상이 된다라는 걸 한 번 더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 기준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이란 이제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내가 이 월세 소득을 갖고 있던 주택을 파는 시점, 즉 해당 주택의 양도일 기준으로 기준시가 9억이 넘냐 안 넘냐를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기본적인 내용을 복습을 해봤고요. 자, 그 다음 내용은 뭐냐면 21년 귀속 비과세 대상 주택임대소득의 기준시가는 얼마일까요? 라는 질문을 가져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뭐 너무나 당연할 수 있겠지만 최근에 너무 많은 게 계속 개정이 되고 있죠. 뭐 1세대 1주택 종부세 같은 경우는 원래 9억까지, 기준시가 9억까지, 뭐 종부세 1주택자는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였다가 이번에 11억으로 개정이 되었고, 1세대 1주택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9억 비과세에서 얼마로 바뀌었죠? 12억 비과세로 바뀌었고, 그러면 당연히 이 주택 임대소득도 마찬가지로 12억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하도 세법이 많이 바뀌니까
이게 종부세인지 양도세인지 임대소득인지 충분히 혼동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더라도 한 번 더 복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자, 소득세법 12조 비과세 소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자,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소득은 과세하지 않는다. 이때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 그래서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9개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그러니까 한 개 주택을 갖고 있는 주택임대소득은 여기 소득세 과세하지 않는다가 대원칙. 다만 이 괄호는 제외니까 예외적으로 과세하겠다. 근데 그 괄호가 뭐냐면 기준시가 9억을 초과하는 국내 주택 또는 기준시가 상관없이 9개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모두 과세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부부 합산 1주택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가 원칙이지만 그 한 채가 고가주택이라면 월세소득에 대해서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고가주택의 개념은 실거래가가 아니라 기준시가이고 양도세와 달리 12억이 아니라 여전히 9억 원, 기준시가 9억 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기준이 어떻게 된다? 실거래가 기준으로 12억 이하이지만 주택임대소득의 비과세 요건, 1주택자의 비과세 요건은 실거래가가 아니라 기준시가이면서 9억 원 이하일 경우에 1주택자만 비과세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자, 이와 관련해서 자주 여쭤보셨던 질문을 다시 3개로 축약을 좀 해봤습니다. 첫 번째, 기준시가가 9억이 안 되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21년 5월 30일에 9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 월세대 과세를 하나요? 자, 두 번째, 1주택자로 월세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1년 8월에 이 주택을 팔아서 난 무주택자가 됐어요. 이 경우에도 월세대 과세를 하나요? 어떻게 되죠? 아까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자, 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은 어떻게 된다?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따라서 2021년 말 기준으로 또는 양도 당시 기준으로 기준시가 9억 원을 넘었다면 1주택자라 하더라도 월세대 과세를 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고가주택 한 채를 형제가 각각 50%씩 소유하는 경우에도 고가주택에 해당이 됩니까? 지분별로 계산해서 그 지분이 기준시가 9억을 안 넘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여쭤보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세법에서 고가주택의 판단은 지분별로 하지 않습니다. 주택 자체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50% 기준이 아니라 형제가 갖고 있는 전체 주택의 기준시가로 그 해당 기준시가가 9억을 넘냐 안 넘냐를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고가주택에 해당이 된다라면 합의하여 1인을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정하는 것이 좋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각각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계산한다 라고 세법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21년에 딱 한 번 월세 받았는데 국세청에서 설마 나까지 알 수 있을까? 신고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좀 많이 계셔. 사실 이 내용이 정말 소수의 사람만 해당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올해도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그 손님의 자녀분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계셔가지고 제가 이제 신고하게끔 좀 도와드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안타까운 일이 꼭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